이 관리료라고 지금 붙은 거, 이게 지금 뭐라고 했었죠? 보관에 대한 비용, 오케이, 알겠어. 보관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제복약 지도료라고 하는 거는 외래 환자한테 약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외래 환자니까 원 내에서 만들었겠죠. 병원에서 직접 조제를 하고요. 환자한테 이 약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루에 한 번 한 알 드세요라고 하는 용법 용량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에 대한 효능 효과예요. A라는 약제는 고지혈증에 대한 약제니까 우리 환자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다 보관해 주세요. 아니면 냉장 보관해 주세요라고 하는 저장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복약 지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에 대한 조제료, 그 다음에 복약에 대한 복약 지도료 라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조제복약 지도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 환자한테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외래 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를 산정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입원 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한테 약을 조제를 하고 복약 지도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퇴원 환자 조제를 해요. 퇴원하는 날에는 우리는 외래 환자로 간주하거든요. 그 퇴원 당일 날에는 입원 환자로 간주하지 않고 외래 환자로 간주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퇴원 환자 조제료는 입원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퇴원할 때 약을 챙겨주거든요. 이 약을 챙겨준다는 게 이제 집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지금 약을 드셨던 거를 아직 다 낫지 않았으니까 5일 더 드세요라고 해서 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를 해서 환자한테 드리는 거 이걸 퇴원 환자 조제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퇴원 환자 조제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 당일까지 약을 처방을 받았으니까 퇴원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이 조제료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사제 무균 조제료라는 것들은 잠깐 빼고 한방 외래 퇴원 환자 조제료라고 지금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한방병원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수가예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한방병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급성기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수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방병원에서 만약에 한방약제에 대한 부분이 처방이 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외래 환자한테 한방약제를 이제 조제를 했거나 아니면 입원 중에 퇴원 환자한테 조제를 했거나 한방 약제를 조제를 한 경우에는 한방 외래 퇴원 환자 조제료라는 어떤 수가를 지금 산정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놨는데 자, 관리료가 뭐였죠? 맞아요. 보관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고 자, 이제 보관료인데 외래 환자한테 약을 처방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보관료를 받는 거고 입원 환자한테 약 처방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보관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외래 환자한테 의약품을 처방을 하면 그 의약품을 그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입원 환자한테 의약품을 처방을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보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보관에 대한 어떤 관리료, 보관료를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여기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한테 투약한 경우 방문당으로 산정한대요. 자, 만약에 외래 환자한테 5일치에 어떤 경구약 처방을 했어요. 내복약을. 그러면 5일치를 처방을 했어도 그냥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 한번 방문했으니까 이 방문당으로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뒤에 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의원급 같은 경우에 산정을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제일수에 따라서 산정한다? 아, 그러면 만약에 5일 동안 경구약을 처방을 했으면 5일분이라는 코드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5일분 코드가 있고요.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방문당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문당이란 코드는 병원에서 병원급에서 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일분 처방했으면 1일분에 대한 어떤 수가가 처방이 될 거고 2일분이 만약에 경구약이 처방이 됐다면 2일분에 대한 수가가 처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일분 만약에 약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이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3일분 코드가 생성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급은 방문당으로 산정하는구나. 어떤 거? 경구약을 처방하는 일수랑 상관없이 하지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내복약 조제 일수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조제 일수에 따라서
코드가 1일분, 2일분, 3일분 이런 식으로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경구약, 그 다음에 외용약, 주사제를 처방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관리료잖아요. 실제로 처방한 1분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 환자에 대하여 기간 중에 투약한 경우에 투약 일수에 따라 산정한대요. 1분이라는 게 실제로 투약 일수에 따라서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만약에 5일 동안에 매일 약 처방을 했어요. 경구약 처방을. 5일 동안 처방했으니까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 5일분이라는 코드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이랑 병원급이랑 상관없이 입원 기간 중에 실제로 투약한 일수에 따라서 그 어떤 해당 1분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래 환자 의약품관리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방문당으로 산정하는구나. 하지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처럼 내복약 조제 일수에 맞게끔 외래 환자 의약품관리료를 산정을 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래 환자 의약품관리료와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외래 환자한테 약을 조제를 하고 복약 지도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가 비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는 어떤 부분을 복약 지도로 했었죠? 맞아요. 이 약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용법 용량, 하루에 한 번 한 알 드세요. 그 다음에 효능 효과, 이거에 대한 효능 효과는 해열진통소염제여서 두통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보관 방법,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저장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부작용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복약 지도구나, 이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한테 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의약분업 예외 구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예외 환자한테 조제한 경우에 무조건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를 산정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약분업 예외가 아닌 이상은 우리 원내로 의약품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 중에서 원내로 의약품이 처방되면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라는 걸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약분업 예외가 아니면 의약품이 원내 처방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의약분업 예외라고 하면은 병원과 약국에 대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만 우리 원내 명세서로 들어오니까 이거에 따른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우리가 외래 환자한테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역시 입원 환자도 마찬가지로 입원 중인 환자한테 약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제 복약 지도료는 경구약에 대한 부분이구나, 외용약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입원 환자한테 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약 지도에 대해서 환자분 어떻게 드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게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다, 얘는 1일당 수가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입원 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 다 3번을 처방하기 때문에 각각 처방할 때마다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1일당 수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산정을 할 수가 없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퇴원 환자 조제료예요. 퇴원 환자 조제료 뭐라고 말씀드렸죠? 퇴원 환자한테 입원 중에 처방했던 약을 집에 돌아가실 때 챙겨서 드리는 거, 이거를 퇴원 환자 조제료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퇴원 환자 조제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원 2일부터 산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퇴원 환자는 외래 환자라고 간주를 한다 했잖아요. 자, 외래 환자라고 간주를 하면은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가 있잖아요. 우리 병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관료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보관하고 있던 비용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퇴원 환자 조제료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로 보기 때문에 약 처방이 나갔으니까 약 처방에 대한 어떻게 보관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외래 환자로 간주한다 했으니까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세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랑 퇴원 환자 조제료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세트로 이제 묶여 다닌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퇴원약이 5일분 나갔다 라고 하면은 얘 두 가지 나누겠죠. 병원급이랑 의원급으로 나눴어요. 병원급은 무조건 뭐였어요? 방문당이었어요. 근데 의원급은 뭐였어요? 우리 실제로 처방한 이 조제 일수에 따라간다 했어요. 의원급은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5일분으로 처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병원급은 방문당 코드 하나만 산정이 되겠다, 퇴원 환자 조제료에 대한 것들은 끝났다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세서를 봤을 때 퇴원환자 조제료 퇴원약이 나왔네. 오케이, 퇴원약 며칠 나왔어? 5일분 나왔는데 우리가 의원급인데 보니까 방문당으로 산정되어 있네. 근데 방문당이 아니잖아. 우리는 의원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조지한 일수에 따라간다 했었어. 그러니까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5일분 코드로 산정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5일분 코드가 더 비싸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한방 외래 퇴원 환자 조제료래요. 한방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래 환자랑 퇴원할 때 퇴원 환자한테 어떠한 그 먹는 한약을 조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구나.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방 외래 퇴원 환자 조제료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